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끼 식사를 합니다. 오늘은 이 3끼 식사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기에 보면 예기 예운편에 식색지간에 인지 대욕이 전원이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식, 음식이란 식자, 색, 여색이란 색자. 식과 색의 사이에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 존재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채색식명수라 해서 5욕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유교에서는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을 식색 2글자로 요약합니다. 중국 영화 중에 음식남녀라는 영화가 있었죠. 음식은 얘기에 나오는 식을 말하고 남녀는 얘기에 나오는 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남녀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이 얘기 예운편에 있는 식색지간에 인지 대욕이 전원이라고 하는 그 식색 2글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음식과 남녀, 이것이 가장 큰 인간의 욕망인데, 그러면 이 인간의 음식 문화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해서 전해왔느냐. 아마 상고 수렵 시대에는 시간을 정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짐승은 항상 잡히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아주 적게 잡힐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수확물이 많으면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짐승이 제대로 안 잡히면 여러 날 굶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렵 시대에는 그 배고프면 먹고, 또 배가 고프더라도 짐승을 제때 잡지 못하면 배가 고플 때 먹지 못하는 그런 식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농경 시대에 들어서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그러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정시에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계절만 알면 되지만,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 개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경 시대가 상당히 지나서 발전한 다음에 이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그런 음식 문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골문에 보면 그 하루에 2번 식사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는 태양이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침 식사를 대식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갑골문의 기록에 보면 큰 대자 먹을 식자. 근데 이 대식하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그 사이에 아침을 먹는데 그 시간, 그 식사를 대식이라 그랬다 이 말이야. 큰 대자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점심을 먹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신시, 한 하오 4시쯤 되면, 그 3시에서 5시 사이, 그때가 되면 식사를 하는데 그것은 소식이라 기록했어요. 작을 소자. 아까 오전에 먹는 식사는 대식이라 하고 오후에 먹는 식사는 소식이라 그랬어요. 작을 식자. 그러니까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아침은 거대하게 잘 먹고 저녁은 약소하게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갑골문은 은나라 은허에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 은나라는 동이족이 중원에 내려가서 세운 국가입니다. 동이족은 태양을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쉬게 되죠. 그러니까 일출이 착하고 일입이 식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자연 현상에 따라서 태양이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아침을 잘 먹고 또 오후가 되면 이제 저녁에는 쉬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하루에 2끼를 먹는 식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2끼를 먹는 식생활이 언제부터 3끼로 바뀌느냐 하면 이제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가 되면서 3끼 식사를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서에도 이제 그 3끼 식사를 한 기록이 나오고 당나라, 송나라 때에 이제 수당 시대에도 이 3끼 식사가 이제 정착이 된 그런 기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춘추 전국 시대에도 제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3끼 식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 평민들은 하루에 2끼를 먹는 것이 그때 일반적인 하나의 습관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방이 세운 한나라, 그 뒤에 당나라, 송나라, 이게 다 한족 정권인데 한족이 중원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면서부터 3끼를 먹게 됐는데 결국에 3끼를 먹는다는 것은 아까 아침, 저녁에다가 중간에 점심을 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심을 먹게 되면서부터 하루 3끼를 먹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까지는 하루 2끼를 먹는 것이 민간인의 습관이었고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은
세 끼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세 끼를 먹는 것은 특수한 계층에 국한되는 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세 끼를 식사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자도 평민이었기 때문에 하루 두 끼를 드셨을 겁니다. 아침과 저녁. 물론 인도의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일중식이라 해서 하루 한 끼를 드셨습니다만, 공자께서는 아마도 춘추 시대에 생존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 끼를 드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 한당 송 시대에 이르러서 일반인이 세 끼를 먹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당송 이 한족 정권 시대에는 대개 이 일반인이 세 끼를 먹는 그 식생활이 정착이 됐고, 또 이제 황제나 이런 제왕들은 거기에 한 끼를 더해서 네 끼를 먹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 네 끼는 사식은, 천자라고 하는 것은 사방, 사시를 다스리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네 끼를 먹는다고 하는 뭐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죽은 뒤에는 상식을 할 때에도 일반인은 하루 세 끼를 올렸지만 제사 지낼 때 네 끼를 올렸습니다. 그 황제는 평소에 네 끼를 먹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에도 네 차례 상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청나라는 한족 왕조가 아니고 여진족이 세운, 다시 말하면 동이족이 세운 왕조입니다. 근데 청나라에서는 그 황제가 네 끼 식사를 하는 그것도 따르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한당 송 때에 그 세 끼 식사를 하는 그 제도를 따르지 않고 황실에서도 아침하고 저녁 두 끼를 먹는 것이 그 황실의 음식을 먹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끼를 먹는 것은 한족의 전통이고 두 끼를 먹는 것은 동이족의 전통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이족이 두 끼를 먹는데 두 끼 중에서 아침을 잘 먹잖아요. 그것이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거죠. 은나라 때 아침을 대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침을 거대하게 잘 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한나라 때, 당나라 때 오면 아침을 대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침을 일찍 조자 조식, 일찍 먹는 조식이라 하고, 점심을 오식, 중찬, 뭐 중반 이런 식이 되는데, 점심을 먹게 되니까 아침을 잘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그 아침을 잘 먹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은나라 때부터 동이족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지금 한국인의 생활 습관에 이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대개 서구에서는 저녁을 잘 먹고, 또 중국의 한족들은 점심을 잘 먹죠. 손님을 초대할 때에도 점심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이족들, 또 한국인들도 100년 전만 해도
손님을 초대할 때에는 대개 아침에 초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잘 먹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이족들은 그 아침을 잘 먹고 저녁은 간단하게 먹고, 이것은 그 태양을 숭배하는 동방의 민족이 아침에 태양이 뜰 때 일어나서 일하고 아침을 잘 먹고, 태양이 질 때가 되면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휴식하고, 이런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그 식생활을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하루 3끼를 먹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물론하고 다 3끼를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먹을 것은 풍부한데 3끼를 다 잘 먹다 보니까 이 성인병이 사실은 음식이 모자라서 오는 병이 아니라 음식이 과도하게 섭취를 해서 발생하는 병이 아닙니까? 아마 이 동이족의 음식 문화, 동이족의 식생활인 하루 2끼를 먹는 쪽으로 우리가 식생활을 바꾼다면 성인병이 지금보다는 절반은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민이식위천이라는 말이 있죠. 백성은 먹는 것으로서 하늘을 삼는다. 하늘이 다른 게 아니라 백성한테는 먹는 것이 하느님이다, 이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이 과잉 소비, 과잉 생산이 되니까 폐단도 많습니다. 너무 못 먹어서 굶주려서 북한처럼 이렇게 식생활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잉 섭취를 하고 과잉 소비를 해서 이렇게